네,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가 약보합권을 나타낸 가운데 지금 한국 지수 관련된 ETF나 그리고 야간 선물이 모두 플러스권입니다. EWI ETF가 1%대 상승이고요. 야간 선물이 0.12%의 플러스권이고요. 코로 ETF도 3.15%의 상승으로 지금 미증시는 약보합권이었습니다만 중소형주의 강세가 미증시에서 강세였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쪽으로 뻗어나갈까도 좀 관심이 큽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낯설게 느껴졌던 5,000B가 이제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는데요. 단기 급증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경계해야 될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 중심의 그 증시 그 변화들이 좀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올해 한 해 장을 볼 때 확실히 좀 뭔가 이제 작년부터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다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그것이 작년 10월 말을 기점으로 미국 시장에서 좀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뭐가 있었냐면 FOMC가 있었죠. 그 전후로 좀 시장의 색깔이 많이 바뀌었는데 확실하게 그 전에는 이제 범 AI 투자군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M7이라는 대표적인 미국의 대형 기술주 중심의 주도 장세가 쭉 나오다가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그 10월 말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정확히 왼쪽 차트가 작년 10월 말 이전 6주간, 그러니까 한 달 반이죠. 그다음에 10월 말 이후에 오른쪽인 것이 최근, 그러니까 10월 말 이후에 지금까지의 6주간의 수익률입니다. 미국의 업종 수익률인데 원래는 그 전까지 보시면 밑에 이제 소위 AI 관련된 그 소위 열기였죠. 정보기술, 유틸리티, 경기소비재, 커뮤니케이션스 여기에 다 M7 종목들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 부족하다 그러니까 유틸리티 뭐 이쪽에 늘 이제 잘 나가는 우리가 늘 그냥 넣으면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그런 키워드였는데. 확실하게 그 이후에 6주간을 보시면 부진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저 위로 가보시면 소재, 최근 6주간은 소재, 건강관리, 에너지, 필수 소비재, 산업재, 금융 뭐 이 순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지난 지금 짧게는 한 1년 정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길게 놓고 보면 미국에서 14년간 미국의 대형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 스타일이 시장을 압도했다면 네. 앞으로는 이것이 비미국의 소형주, 규모에선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그다음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더 나아질 거다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 그것이 확실하게 최근 6주간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미국은 확실히 앞에서도 말씀 주셨었는데 출연자께서 러셀 2000이 훨씬 좀 좋다 이제 얘기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미국은 대형주보다 이제 소형주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대형주가 그래서 예. 코스닥 투자자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는데 네. 워낙 우리 상위 탑10 안에 요즘에 소위 각광받는 업종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거기에 우리나라 탑10 안에는 AI 반도체, 로봇 우주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대형주가 앞서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큰 그림의 색깔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면서 지금 이제 기인호흡으로 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국내 소형 가치주의 그러한 기회도 충분히 오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소형 가치주도 국내에서 분명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증시 안에서 좀 뚜렷한 변화가 10월 말 FOMC 전후로 그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확연하게 나타나네요. 그동안에는 실패하지 않는 M7, 범 AI 종목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가치주나 그리고 S&P 500 상승률을 뛰어넘는 러셀 2000 지수라던가 그 부분이 확실히 보여지고 업종도 조금 유틸리티에서 소재 에너지 필수 소비재 쪽으로 좀 변화된 모습들, 그 변화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네.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우리가 금은 뭐 구리 뭐 이런 거 네.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자재 랠리가 지금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기술 투자는 지난 10여 년간 엄청나게 했는데 관련돼서 이 원자재와 관련된 구경재 투자는 엄청나게 부족했었던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는 AI 때문이라도 수요는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앞서가서 상대적으로 나아졌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변화가 아까 봤던 우리 업종 변화가 그렇게 해석을 다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는 조금 다른데 그래도 이제 변화에 지금 그 코스닥의 중소형주도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 이제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지금 환율이 다시 1,480원 눈앞. 이 고환율 속에 투자 아이디어도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다들 다시 걱정이 좀 늘으셨습니다. 네. 12월에 확실하게 좀 정부가 개입하면서 환율이 좀 안정되느냐 싶었는데 다시 그 개입 그 시점까지 다시 좀 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이게 우리나라에 뭐 문제 있는 건가? 또 일부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과한 해석이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펀더멘탈은 괜찮기 때문에 최근에 이거 수급 때문에 원화 약세 현상은 해결될 거다 보는데요.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최근 6개월 동안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던 것이 가장 큰 건 대만 달러였고요. 일본 엔화가 우리보다 약세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화, 인도 루피아, 좀 아시아권이고 미국하고의 그러한 이 통상 협상, 소위 특히 미국의 대미 투자를 압력이 되게 큰 나라들의 환율이 엄청난 경상수지, 지금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수출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우측으로 가보시면은 같은 신흥국 내에서도 중국 위안화, 브라질 레알, 멕시코,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이제 남아공,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자원 부국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원자재가 되게 강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자재가 워낙 랠리를 보이다 보니까 원자재 수출하는 나라들의 그 통화 환율이 되게 강세였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대만, 일본, 한국은 대표적으로 냉정해 보면 자원 빈국입니다. 네, 원자재 네.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다 보니까 미국의 대미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담들이 상대적으로 환율 시장이 좀 나타난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원자재 시장은 당연히 강세일 수밖에 없는데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대만까지 해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뭐 또 이제 주말 동안 루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또 뭐 반도체 관련된 얘기 이슈를 또 다시 좀 꺼내긴 했지만 어쨌거나 큰 흐름에서는 큰 그림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는 달러 자산이 많지 달러 부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아시아 통화의 강세 흐름과 맞물려서 아까 중국의 위안화 강세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올해 한 해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통화 약세 때문에 우려하지만 연말에는 다시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의 강세, 달러 대비 강세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20년 만에 최장 랠리입니다. 이번 주에 실적 장세 기대 속에 더불어 과열 우려는 없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시잖아요. 맞습니다. 1차적으로 실적은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주가가 항상 먼저 빠르다는 거죠. 먼저 이제 반영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약간은 좀 뭐랄까 실적 시즌에 엄청난 랠리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좀 낮춰져 있는 기대 반 불안 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연초 대비 매일매일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올라서 11일 연속 지금 올랐습니다. 이것이 역대 우리나라 한 50년 주식시장 역사상 지금 소위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연속 상승 기간으로 따지면은 세 번째로 좀 계속 오르는 거고요. 이것이 지금 2016년 1월 16일이 지금 3위잖아요, 순위가. 그러니까 기간으로 짜면 제일 길었던 게 13일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그 소위 상승 폭으로 따지면 상승률로 따지면 두 번째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합쳐놓고 보면 최대의 사실은 강세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이런 거죠. 급하게 먹는 밥이 목에 맨다. 네.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지금 목이 맬 때가 좀 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걱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은 물론 기대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급하게 올라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만큼 소위 폭발력은 조금은 낮춰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이제 11일 동안 계속 연속해서 오른 코스피가 이제 5천 돌파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다음을 어떡할 건데 그런 수순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수 쫓아가기에도 버거운 지금 이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는요? 예, 이게 약간은 이제 비겁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요. 비겁한 아이디어. 네, 예. 무슨 말이냐면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변동성도 좀 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럴 때 보통은 상반기에 1월 달이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1월 달 업종 수익률 중 안에서 상대적으로 업종 순위 1, 2등 한 업종이 6개월, 그러니까 상반기 내내 1, 2등을 하더라라는 이제 과거의 그런 통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까지 1, 2등을 뭐가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업종 대분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산업재해와 정보기술이 10개로 구분하는 겁니다. 산업재해와 정보기술이 1, 2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대분류 10개 중에 산업재 정보기술입니다. 근데 이 산업재 정보기술은 조금은 뭐랄까요? 좀 너무 큰 분류라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26개로 들어가 보면 자동차, 사실 방산 두 번째, 그다음에 반도체, 조선, 기계, 비철금속, 유틸리티 뭐 이 순입니다. 사실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아까 우리가 미국의 업종 수익률 변화하고 유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이미 2주 한 반 정도 지났는데 1월 달이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2주간도 소위 1, 2등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소위 저희 왼쪽에 대분류 한 1, 2, 3등 정도 안에서 네. 중분류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한 5개, 6개 안에서 아마도 1월 달 승자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대부분 6개월 내내, 상반기 내내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와 관련된 업종을 계속 주의하시면서 1월 달 승자가 1, 2등이 누가 될지를 꼭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분류 쪽에서 자동차 그리고 그쪽은 피지컬 AI 쪽으로 맞습니다. 굉장히 확산이 상승률이 맞습니다. 뚜렷하고요. 방산, 반도체, 조선기계 이쪽이 1월에 승자가 된다면 연말까지도 편안하게 가져갈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 예, 상반기까지는. 상반기까지는요. 네. 근데 그 만일 조정이 온다면 좀 어떤 빌미로 올 것이고 또 앞서 해외 이벤트도 언급해 주셨는데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유럽하고 그린란드 때문에 트럼프가 또다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또 관세 압력이 나오고 있고 다행스럽게 미국장이 쉬고 있지만 이제 유럽장이 열리고 뭐 이러면 아마도 좀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충분히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도 지금 급하게 좀 먹는 밥으로 많이 올라오면서 기술적 과매수 국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률은 약하지만 워낙 강세장에 대한 배팅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주셨었는데 빅스 지수에 대한, 보통 빅스는 변동성에 대한 거잖아요. 빅스를 롱할 수도 있고 숏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빅스에 대한 숏이고 결국은 롱이고 약세장에 대한 배팅이고요. 빅스를 변동성 지수를 숏하면은 상대적으로 강세장에 대한 배팅입니다. 보시면 2024년 7월이 가장 강한 강세장인 배팅이었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쪽으로 너무 좀 쏠려 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 변동성에 외부 변수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포지션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언제든 변동성에 좀 드러나 있는 미국발 그런 변동성을 좀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1월 중순에서 정말 주요한 그런 전략들과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